안녕하세요, 드리머입니다. 자, 오늘은 올 하반기에 분양 예정인 공공분양 아파트, 위례 신도시에 있는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분양한 6월달에 분양했죠. 강일지구에 대해서 한번 아파트 살펴보고 바로 위례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이번에 청약이 마감된 고덕 강일지구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지 올 하반기 10월달에 분양 예정인 위례 신도시도 한번 당첨 가점이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짜야지 당첨이 가능한지 간단하게 고덕 강일지구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8단지 한번 봐볼게요. 지금 4구 타입과 5구 타입 이렇게 두 가지로 분양했고요. 4구 타입은 17평형, 5구 타입은 24평형으로 돼 있죠. 근데 여기가 4구 타입이 방 2개짜리 복도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47대 1, 경쟁률 상대로 좀 낮았고요. 분양가는 한 4억 1천 정도, 그 정도고, 24평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229대 1, 그리고 분양가는 4억 9천 정도, 그 정도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쪽이 8단지고요. 조금만 내려오시면 여기 지하철 역세권이 생기는 곳에 고덕강이 14단지가 있는데요. 14단지는 평균 경쟁률이 이제 109대 1이었고, 17평형 4구 타입이 4억 1600, 35대 1이 경쟁률이었고, 24평형은 5억 1000 정도, 경쟁률은 220대 1로 이렇게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에 강일역이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하철역과 가까운 이 14단지가 조금 분양가도 높고 경쟁률도 당연히 높을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학군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이 8단지가 오히려 경쟁률이 더 높았어요. 8단지는 이렇게 조망권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들이 강변 리슈빌, 베라체, 특히 이제 미사 강변 리버뷰자이 이런 아파트가 가격이 굉장히 높거든요. 호갱론으로 봤을 때 리버뷰 강변자이는 38평 9억 5천, 그리고 강변 2차 9억 6천, 이렇게 민간의 비싼 아파트가 주변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군도 괜찮고 주변 환경도 좋고요. 이쪽이 더 경쟁률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이제 초등학교와 이제 중학교가 이제 개교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쪽에 학원가가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학원가가 여기서 직선 이렇게 걸어가도 도보로 한 13분 정도. 그래서 학원가도 이렇게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기 때문에 선호도가 더 높았습니다. 학원가뿐만 아니라 이쪽에 상업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스타벅스라든지 이디야 커피, 동물병원, 없는 것 빼고 다 있어요, 이쪽에. 네. 자, 지도로 가볼게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렇게. 네. 이 근처에 이렇게 산책로도 잘 돼 있고, 네. 깔끔해요. 여기가 이제 8단지죠. 분양하는 곳. 쭉 이렇게 천 따라서 이렇게 걸어서 이동하시면은 망월천 공원도 있고요. 좋습니다. 이쪽이 학원가네요, 이쪽이 학원가. 이쪽에 각종 편의시설 있고요. 이쪽이 지금 공사 중인 고덕 강일지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일역과 걸어서 한 15분 정도, 그 정도 걸릴 것 같아요. 12분 정도, 그 정도 거리에 있는 14단지 한번 봐볼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쪽에 지금 옛날 항공구 사진이 좀 2009년이라서 좀 오래됐는데, 이쪽에 지금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직접 찍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딱 바로 복도잖아요. 복도에 샤시 설치해주고 있네. 샤시. 복도네, 복도. 여기 요즘에도 복도식 아파트가 있네. 신기하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공사 현장 들어갔는데도 제재하는 사람도 없고 진짜 뭐야 이게. 여기 다 보러 온 사람들 많아. 여기 분양 사무실이 없으니까 여기로 그래도 이게 방음벽이 쳐졌긴 쳐졌네. 쳐졌지. 고속도로. 아무래도 여기는 이 길 하나를 사이로 두고 이쪽이 하남이고 이쪽이 서울이라서 아무래도 서울이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이쪽은 하남인데 여기는 서울이고, 여기는 살기 굉장히 쾌적하고 학군도 잘 갖춰져 있고 공원 산책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다만 이쪽에는 서울 외곽순환도로가 바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소음과 분진이 좀 날릴 염려가 있습니다. 고덕강의 8단지 당첨 하한선 한번 볼게요. 하한선 커트라인. 자, 다자녀 같은 경우는 17평 아파트에 전원 당첨, 해당이 당해나 수도권 전원 당첨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자녀, 예를 들어 아이가 3명 있는 그런 다자녀인데 이게 17평 아파트에 한 온 가족 5명 이상의 아파트 사람들이 살 수 있을지 그게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러고요. 24평은 총점 70점, 수도권도 70점의 커트라인이 형성됐고요. 자,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1순위가 17평은 11점에서 추첨됐고요. 수도권은 10점부터 추첨을 했습니다. 그리고 24평 같은 경우는 1순위 12점, 그리고 수도권은 11점에서 추첨으로 이렇게 당첨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부모 같은 경우는 지금 노부모 부양 같은 경우는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만 65세 이상 부모님과 같이 전입이 돼야 되는데 전 세대 부모님과 아들 전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지 됩니다. 무주택. 그리고 3년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전입을 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해서 17평은 1180만원, 그리고 수도권은 1070만원, 그리고 24평은 1725만원, 그리고 수도권은 1520만원. 이렇게 커트라인이 형성됐네요.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1순위가 24평은 1840만원, 그리고 24평은 2180만원, 그리고 수도권은 2120만원. 이렇게 커트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14단지 커트라인 봐볼게요. 17평 다자녀는 전부 다 전원, 신청자 전원이 다 해당 수도권에 됐고요. 24평 같은 경우는 총점 70점, 미성년자 3명 이상이 당첨됐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는 1순위에서 10점, 24평은 12점, 10점, 12점. 그리고 노부모 부양 1680, 1770. 그리고 일반은 1860만원, 그리고 24평형은 2190만원에 이렇게 당첨 커트라인이 형성됐네요. 수도권은 2160만원. 자, 여기서 기사 하나 보고 갈게요. 매일경제 고덕강의 동공분양 124대 1로 이제 124대 1로 청약이 마감됐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요. 이 말은 매월 10만원씩 18년을 부어야지 당첨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 30세부터 청약 넣는 게 인정이 되니까 거의 한 무주택으로 살면서 50세 정도는 돼야지 이게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30대, 40대 초반은 뭐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감도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기사 한번 살펴볼게요. 다자녀 전형은 17평형 아파트가 전원 당첨됐다. 그리고 다자녀 3명 이상 자녀가 의미하는데 방 2개 있는 24평. 경쟁률이 다소 낮아 신청한 사람 모두가 당첨된 것이다. 고덕강의 8단지, 14단지는 3월에 분양했던 마곡 9단지보다는 당첨 하한선이 좀 낮았다고, 당첨 하한선이 좀 낮았습니다. 9단지 같은 경우는 24평형 하한선이 2230만원 정도. 네. 고덕강의 8단지가 2180이니까 여기보다 경쟁이 더 커트라인이 좀 높았네요. 네. 북일의 그 5블럭 그리고 12블럭에 올해 10월 정도 이제 분양 예정인 이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는 원래는 이제 8월 달에 분양 예정이었는데 올 하반기로 좀 이렇게 분양이 미뤄져가지고 한 10월 달쯤에 분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공공 분양 물량 중에서 이제 위례 신도시 이제 송풍파구에 있는 이제 5블럭, 12블럭 이 아파트가 거의 이제 올해 마지막 분양이기 때문에 청약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당첨 하한선은 한 2,300 정도,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마곡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마곡이랑. 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뭐 66 타입 보면 한 11점 정도는 돼야지 당첨이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이 두 군데 공공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8단지고 여기가 14단지죠. 한번 장단점을 보시면 이 공공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가 내년인데 무조건 5년을 거주를 해야 돼요. 10년 동안 전매되는 제한이라서 10년 동안 절대 팔지 못합니다. 만약에 팔면은 뭐 벌금 엄청나게 많이 물 거예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8단지에 4구 타입 17평형이죠. 17평형 이 아파트가 복도식이에요. 복도식. 세대수의 50%가 복도식입니다. 그리고 이 14단지 여기도 17평짜리가 당연히 복도식이고요. 문제는 여기 8단지에 24평형도 무계동인가 지금 복도식인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4구 타입과 같이 지어져 있는 그런 동인데 한 2개 정도가 재수 없으면은 복도식에 걸립니다. 예, 그런 좀 단점이 있는 그런 아파트예요. 물론 이제 건설사도 시행사는 이제 SH지만 건설사는 이제 8단지가 이제 대보건설이라고 예, 처음 들어보는 그 3군 그런 브랜드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우해양조선이라는 그런 브랜드로 이제 건설사의 브랜드는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은 이 아파트 둘 다 주차장이 0.8대 뭐 한 0.9대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당 한 대도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주차가 굉장히 불편하고 일요일 아침에 차를 빼주러 내려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큰 단점입니다. 명절 같은 때도 차가 굉장히 미어 터질 것 같습니다. 뭐 하지만 장점은 뭐 아무래도 새 아파트고 이쪽은 학군도 좋고 그리고 주변 환경도 굉장히 쾌적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하철역과 거리가 가깝고 그런 역세권이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두 아파트 모두 주변의 아파트보다 시세가 2억에서 3억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2억 3억 차이인데 새 아파트니까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자, 고덕강일지구는 뭐 이 정도로 정리하고 우리가 노리고 있는 이번 하반기에 분양 예정인 위례신도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가시면 여기죠. 아무래도 고덕강일지구는 이제 하남, 서울의 동쪽 끝에 있는 반면에 위례신도시는 이제 송파구이기 때문에 입지는 위례신도시가 훨씬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볼게요. 위례신도시도 그 고덕강일과 마찬가지로 이 두 군데 아파트를 동시에 분양할 것 같아요. 네, 동시 분양 예정이고 여기는 지금 세대수가 390세대, 여기는 1280세대고요. 세대수도 1000세대가 넘고 초중고등학교 유치원까지 끼고 있기 때문에 학군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여기 A-1 5블럭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사가 SH공사가 아니라 이제 시행사가 SH공사고 건설사는 하나건설이에요. 하나건설에서 이제 시공을 하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제 공공분양이지만 아파트가 뭐 향후 아파트 이름이 위례 에듀포레나 뭐 그런 걸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마이홈이라는 이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자 볼까요? 공공주택 찾기, 그래서 연간 공급 계획으로 들어가시면 이게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저도 몇 번 찾다가 여기서 서울 지역 그리고 송파구 이렇게 검색하시면 위례 12단지 12블럭 5블럭이 나와 있네요. 공급년은 2020년 8월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뭐 10월이나 11월, 뭐 12월까지도 올해 말에 분양 예정이라고 기사가 뜬 거 보니까 좀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2블럭은 394세대, 5블럭은 1282세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SH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어요.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네, 여기 홈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여기서 사업 소개 들어가셔가지고 주요 사업지구의 사업지구 현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일로 들어가시고 주택건설 사업 송파구 검색하시면 이렇게 아파트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봐볼 거 지금 위례지구 5블럭 한번 봐볼게요. 공사 기간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4월 8일까지 이거 아니고 지하 2층부터 25층까지 이렇게 돼 있고 용적률 212%, 건폐율 19%. 공사 진행 현황 한번 보시면 이렇게 터파기를 해서 이렇게 아파트가 쭉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이 지었어요. 도면 한번 봐볼게요. 예상도는 이렇게 지어질 예정이고요. 여기가 이제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되겠네요. 평면도는 뭐 66 타입, 그러니까 27평형 아파트가 이렇게 3베이로 되어 있어요. 4베이가 아니에요. 판상형 3베이랑 이제 타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타워형이긴 하지만 구조는 괜찮습니다. 다 창가가 이쪽으로 나 있어, 창이 이쪽으로 나 있어가지고 괜찮네요. 이렇게 평면도는 이렇게 평범하게 좀 약간 클래식하게 좀 레트로 감성 그런 평면도 같아요. 12블럭 같은 경우는 지금 2018년 10월부터 3월 3일까지 공사 완료 예정이고요. 5개 동 지하 2층부터 24층까지 공사 진행 현황은 이런 식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도면 한번 봐볼게요. 평면도가 여기가 더 좋더라고요. 64 타입 26평 같은 경우는 이제 3베이, 74B가 4베이네요. 네, 74B가 4베이예요. 드레스룸도 있고
74D도 포베이고요. 84A. 드레스룸도 좋고 좋네요. 구조가 아주 좋습니다. 주방과 거실도 넓고, 여기는 주방이 굉장히 좁죠. 74 타입은. 배치도는 이렇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그 오블럭이 경쟁률이 치열할 걸로 예상돼서 위례 신도시에는 꼭 들어가야 되고 경쟁 낮은 걸로 반드시 당첨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12블럭에는 작은 평수의 청약을 넣어서 당첨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례, 가밀 이런 데가 지금은 교통이 안 좋은데 나중에 트램 계획도 있고 위례 신사선이라든지 그 과천 위례선 교통 계획이 다 잡혀있기 때문에 향후 5년 후 10년 후에는 교통도 좋아지고 많이 발전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발 호재에 클릭하시면 자 보세요. 청약 예정지가 5블럭이 지금 바로 초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예정이고 거여 고등학교가 이제 들어올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거여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덕수고등학교 인문 계열이 이전에서 오는 거라서 전통적인 그런 역사가 있는 고등학교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여기 위례지구 그 A1 5블럭에 트램 두 정거장 사이로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데요. 완전 초역세권이죠. 네,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시면 볼까요? 한 5분만 가시면 여기 도서관 있고요. 스타필드 시티까지 한 8분 정도 걸리고요. 조금만 걸어가시면 호수공원도 즐길 수 있고요. 쾌적한 신도시이기 때문에 삶의 질과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교통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위례 신사선이 여기서 이제 트램을 타면 바로 위쪽 하나, 둘, 셋, 네 정거장만 가시면 이제 마천역 5호선 이용해서 이제 오금역과 올림픽공원역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바로 밑에 위례역 있어요. 위례역이 이제 개통 예정인데 8호선 위례역으로도 바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하나, 둘, 세 정거장만 가면 위례 중앙역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신사역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문정, 그리고 가락시장, 탄천, 하겨울 삼성역과 청담역, 그리고 일지병원, 확동사거리, 신사역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물론 위례 과천선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한 정거장, 둘, 셋, 세 정거장만 가시면 수서역이 나오고 여기서 하나, 둘, 세 정거장 더 가시면 셋, 넷, 다섯 이렇게 더 가시면 이제 과천, 경마공원역까지 이렇게 위례 과천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듯 알듯이 이 위례 신도시가 거의 이제 강남권, 지금은 굉장히 교통이 불편하지만 강남권에서도 교통이 매우 편리한 신도시로 이렇게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이 위례 중앙역에서 하나, 둘, 세 정거장만 가면 이제 수서역 KTX를 타고 각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반포에 이제 고속터미널이 있듯이 위례 신도시에는 이제 수서역까지 이렇게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자, 여기서 트램이 어떻게 지나가게 되는지 네이버 지도 항공뷰를 한번 봐볼게요. 지금도 되게 예쁘지만 트램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이 상권도 그렇고 유럽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이국적인 미래 도시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항공뷰로 보면 여기가 이렇게 트램길이에요. 이렇게 트램 타고 이렇게 쭉 가시면 위례 중앙 광장 나오고 좀 더 가시면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쭉 트램 타고 트램 길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로 이렇게 트램이 지나가고요. 이렇게 트램이 지나가고요. 한번 가볼게요. 거여 고등학교, 거암 초등학교 이쪽이 그 현장입니다. 네, 이쪽으로 쭉 가시면 이제 중앙 광장이 나오고요. 이렇게 트램 따라 쭉 가면 이렇게 호수공원이 있고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신도시가 깔끔하게 구획 정리가 돼가지고 너무 좋아요. 여기가 롯데타워 보이고요. 네, 바로 여기 사거리 이쪽인데 8호선 위례역과 트램이 개통될 예정인 현장입니다. 이쪽에 이제 트램이 지나갈 이 노선에 이미 아파트 분양할 때부터 분양가에 다 트램 공사 비용을 다 납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무조건 이게 공사가 진행되게 돼 있습니다. 네. 현장 주변으로 중대형 평수의 그런 비싼 아파트들이 다 이렇게 포진해 있습니다. 호반 1차, 2차 다 3, 40평대 중대형 평수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위례 호반 가든하임, 그리고 힐세트 북위례, 위례 우미린 1차, 위례 포레자이 다 이렇게 중대형 평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민간 새 아파트 중대형 평수가 있기 때문에 학군도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뭐 좋아질 거고요. 그래서 걸어서 이제 4분 거리에 위례 도서관 있고, 여기 근처에 스타필드 시티가 있고요. 네, 이런 모습입니다. 물론 하남 스타필드보다 규모가 한 4분의 1 정도? 굉장히 좀 작은데 그래도 있을 건 다 있고 구색도 다 갖춰져 있어가지고 아이들과 이렇게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네. 올 하반기에 서울에서 마지막 분양한 아파트는 이 위례 신도시 5블럭, 12블럭 이거밖에 없어요. 이제 가밀지구 가시면 비원 이 아파트도 이제 분양 예정인데요. 210세대밖에 없어가지고 좀 세대 규모가 좀 작고요. 공공분양을 노리시는 분들은 청약통장 예치금이 한 2,300 정도 그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당첨 경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차라리 민간 분양을 좀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2,300만 원 이상 예치가 되신 분들은 공공분양 아파트를 노리시는 게 좋은데 청약 예치금이 2,300보다 턱없이 부족하신 분들은 차라리 민간 아파트를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7월달, 8월달 이때 분양할 게 굉장히 많아요. 공공분양이 좀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7월, 8월 달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가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둔촌주공 아파트도 있고요. 그리고 은평구에 있는 증산 2구역, 그리고 DMC SKU 아이파크도 있고요. 그리고 서초구의 레미안 원베일리, 서초구 아크로 파크 브릿지,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레미안 아파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이 아파트도 있고요. 분양 예정인 아파트가 충분히 있으니까 공공분양에서 좀 안 되실 것 같은 분들은 민간에 노리셔가지고 민간 아파트를 당첨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공분양은 브랜드가 조금 SH라는 그런 좀 단점이 있는 반면 민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SK, 아이파크, 레미안 이게 브랜드가 이렇게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또 브랜드 네임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민간 아파트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완성도라든지 평면도 여러 가지 주차 대수라든지 모든 면에서 사실 공공분양 아파트보다는 민간 아파트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이렇게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올해 마지막 분양 예정인 공공분양 위례 신도시 아파트 2군데 정도 살펴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8단지와 14단지 당첨이 됐는데 딱 보니까 17평형 방 2개짜리 복도식이고 주차 대수도 0.8대밖에 안 되고 SH 분양의 건설사도 이제 상금 브랜드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좀 너무 싼 마이 아니냐. 이거 당첨 차라리 포기하고 그냥 안 할란다. 그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 1층이나 2층 저층에 당첨되거나 그리고 차라리 가보니까 좀 아닌 것 같다. 포기할란다. 그러신 분도 계실 텐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당첨되면은 무조건 최소 2억 이상은 버는 겁니다. 1층이 된다 그래도 하남 바로 옆에 있긴 하지만 서울에 있는 아파트예요. 서울에 있는 새 아파트는 정말 스페셜 리미티드 에디션이거든요. 막말로 지하 1층에 당첨돼도 무조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복도식에 당첨됐다고 하지만 복도에 다 창문도 달려 있을 거고요. 창문에 샤시 창문 다 달려 있을 거고요. 게다가 이렇게 한강이 이렇게 딱 품고 있는 이런 하남 미사 신도시 바로 옆에 있는 이런데 얼마나 학군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1층이 아니라 지하 1층이 당첨돼도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물론 이제 외곽순환도로가 있어가지고 소음과 분진이 날릴 수 있겠지만 제가 직접 현장 가봤는데 방음벽도 잘 처리돼 있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역도 지하철역도 걸어서 한 10분 15분 정도면 가기 때문에 여기에 1층 당첨되셔도 무조건 계약하셔야 돼요. 계약한다 안 한다 이거는 고민할 거리도 아닙니다. 물론 5년 동안 무조건 실거주 해야 되고 10년 후에 팔 수 있긴 하지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아파트를 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 리버 포레자이랑 리버 파크자이 그런 아파트도 분양가가 8억 막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비싸다고 다 포기들 많이 하셨는데 무순위 한번 봐보세요. 무순위 때 또 경쟁률 엄청 몰려가지고 알만한 사람들 투자자들은 그냥 보지도 않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거주도 실거주지만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뭐 1층이 되던 2층이 되던 당첨되셨다고 하시면 무조건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네, 뭐 쓸데없는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입주하세요. 무리해서라도 뭐 지금 뭐 돈이 당장 없다고 하더라도 대출 받으시고 좀 무리해서 뭐 여기저기 좀 부모님한테 좀 빌리셔가지고 입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고민할 가치가 없는 그런 현장이에요. 네, 이 정도로 이제 추가 조언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